서울의 도심 강남에 현대적인 마천루들이 차가운 회색빛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가장 위압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한성그룹의 본사 빌딩은 흡사 거대한 얼음성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높은 층 펜트하우스 오피스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한준우, 올해 29.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해외에서 자신의 사업 제국을 건설하고 돌아와 한성그룹의 새로운 CEO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최연소, 천재 사업가, 냉철한 승부사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철벽남이라는 별명이었다. 그는 여성과 어떠한 사적인 관계도 맺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어떠한 스캔들조차도 없었다. 그의 존재는 도시의 차가운 빌딩들처럼 완벽하고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날 아침 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의 상징인 빌딩 숲도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저 무채색의 풍경으로 비쳤다. 그는 곧 있을 중요한 인터뷰를 위해 비서가 건넨 자료를 훑어보았다. 그의 첫 번째 공식 인터뷰, 한성그룹의 국내 시장 진출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탄이었다. 그의 비서 김민주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말했다. 대표님, 한국금융타임스 기자들이 곧 도착합니다. 이번 인터뷰는 우리 그룹에 대한 대중의 첫인상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이니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준우는 대답 대신 턱짓으로 커피잔을 가리켰다. 민주는 재빨리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따뜻한 커피를 따라주었다. 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감각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업무의 연장이었다. 인터뷰도 사업도 심지어 인간관계조차도. 그의 삶에는 감정이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 시각 한성그룹 빌딩 밖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숨가쁘게 뛰고 있었다. 유은서 25의 햇병아리 기자. 그녀는 오늘 생애 첫 단독 인터뷰를 위해 일찍부터 준비했지만 뜻밖의 사고로 인해 늦어버렸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서 꼼짝없이 갇혔다가 겨우 탈출한 그녀는 머리가 헝클어진 차에 땀을 뻘뻘 흘리며 빌딩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선배 이재혁은 이미 10분 전에 도착해 로비에서 그녀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유 기자, 대체 어디 있다 이제? 와, 네가 싸워 얻어낸 인터뷰인데. 지금 장난에 재혁이 굳은 얼굴로 다그쳤다. 은서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대답했다. 선배, 죄송해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었어요. 머리도 엉망이고 됐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야지. 재혁은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준우 대표는 워낙 깐깐해서 시간 약속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6분 늦으면 칼같이 잘라버릴 사람이야. 그들의 예상대로 펜트하우스 오피스 앞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준 비서는 그들을 보자마자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늦으셨습니다. 준우 대표님은 이미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취소입니다. 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준비한 인터뷰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다. 비서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밤새도록 준비한 자료입니다. 단 5분이면 돼요. 그녀는 애원하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오피스 문이 열리고 준우가 안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은서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를 가로막았다. 준우 대표님, 잠시만요. 단 5분이면 됩니다. 제가 대표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담아낼 수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준우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를 뚫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은서가 들고 있던 서류 뭉치가 그의 팔에 부딪혔다. 엉켜있던 종이들이 우수수 바닥에 떨어졌다. 그 순간 은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이 기울어지면서 뜨거운 커피가 그의 흰 셔츠에 쏟아졌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은서는 혼비백산하여 손으로 그의 셔츠를 닦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는 순간 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의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불길 깨진 유리창, 그리고 피로 물든 손. 고통과 함께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각에 압도되었다. 준우는 본능적으로 은서의 손목을 잡았다. 그의 차가운 손이 그녀의 따뜻한 피부에 닿는 순간 은서는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의 눈은 그녀를 향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를 꿰뚫고 저 먼 곳을 응시하는 듯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당신은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은서는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광기를 보았다. 그녀는 두려움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그때 준우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그녀에게 입술을 맞췄다. 은서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첫 키스는 낯선 남자에게, 그것도 우연한 사고 끝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 모든 상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에 닿는 그의 뜨거운 입술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준우는 키스를 멈추고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그의 표정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사람 같았다.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고는 비틀거리며 오피스로 돌아 들어갔다. 은서는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일어난 일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입술에 남은 희미한 온기는 그날의 모든 일이 생생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준우는 그날 이후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의 방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돈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피냄새를 맡고 차가운 쇠붙이를 손에 쥐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고 그는 그를 찌르려고 했다. 그리고 그의 손은 언제나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깨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당신은 나의 삶을 망쳐놨어. 당신은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라는 목소리는 그의 현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그는 병원을 찾았다. 그의 주치의인 고모 고미진 박사는 한숨을 쉬며 그를 바라보았다. 준우야, 네가 이 병을 앓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우리는 너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어. 너의 뇌신경은 점점 더 빠르게 파괴되고 있어. 이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을 거야. 준우는 고미진 박사의 말을 들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의 가족이 그를 잃는 고통이었다. 그는 그의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살아야 했다.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은서는 그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의 집을 찾기 위해 온종일 헤맸다. 그녀는 그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의 삶을 망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집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웅장한지 보았다. 그녀는 그의 삶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삶을 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삶을 구하고 싶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준우가 나타났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누구지?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은서는 충격에 빠졌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누구인지, 그가 그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의 삶을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준우는 은서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들은 함께 앉았다. 은서는 그에게 그녀가 그를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의 삶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준우는 은서의 말을 들으며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구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믿었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함께 사랑을 나눴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했다. 그들은 함께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성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했다. 준우는 은서를 만난 이후로 삶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의 밤은 더 이상 악몽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달콤한 꿈을 꾸었고 그의 꿈속에는 항상 은서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그의 삶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다. 은서의 선배 이재혁은 그들의 관계를 의심했다. 그는 준우가 그의 사랑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우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우가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재혁은 은서에게 경고했다. 유은서, 저 남자에게서 떨어져. 저 남자는 너를 이용하고 있어. 저 남자는 너의 순수한 마음을 속이고 있어. 저 남자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은서는 재혁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재혁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재혁이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믿었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의 사랑을 믿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재혁의 말을 전했다. 준우는 재혁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재혁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혁이 그들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혁이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파괴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망쳤다. 그들은 서로를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잃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했다. 준우는 은서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그를 잊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사랑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꿈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삶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은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꿈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영혼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차가운 손을 녹였다. 그녀의 손은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꿈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했다. 사랑을 되찾은 준우와 은서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우의 약혼녀 고미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준우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서를 괴롭히고 준우를 위협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고 싶었다.
미라는 준우에게 말했다. 한준우, 우리 결혼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약속하셨어.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준우는 미라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은서만을 사랑했다. 미라는 은서에게 말했다. 유은서, 너는 한준우를 포기해야 해. 너는 그에게서 떨어져야 해. 그는 나와 결혼할 거야. 너는 그를 가질 수 없어. 너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 은서는 미라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미라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라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믿었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의 사랑을 믿었다. 미라는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준우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는 준우에게 은서와 헤어지고 미라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한성그룹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그의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행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준우는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사랑을 선택했다. 미라는 준우의 결정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를 위협하고 그녀는 그를 협박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었다. 준우는 은서를 잃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를 잃은 고통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의 사랑은 순수하고 진실했다. 그의 사랑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그를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그는 그녀가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녀가 그를 잊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사랑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꿈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삶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모든 것을 들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은서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꿈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그녀의 영혼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를 믿었다.
그녀는 그의 사랑을 믿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그녀의 손은 그의 차가운 손을 녹였다. 그녀의 손은 그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그녀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사랑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꿈을 되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했다. 사랑을 되찾은 준우와 은서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그들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준우의 약혼녀 고미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준우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겼고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용납하지 못했다. 그녀는 은서를 괴롭히고 준우를 위협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고 싶었다. 미라는 준우에게 말했다. 한준우, 우리 결혼할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약속하셨어.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없어.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준우는 미라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미라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은서만을 사랑했다. 미라는 은서에게 말했다. 유은서, 너는 한준우를 포기해야 해. 너는 그에게서 떨어져야 해. 그는 나와 결혼할 거야. 너는 그를 가질 수 없어. 너는 그를 사랑할 수 없어. 은서는 미라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미라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미라가 그녀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믿었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의 사랑을 믿었다. 미라는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준우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는 준우에게 은서와 헤어지고 미라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한성그룹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그의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행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준우는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사랑을 선택했다. 미라는 준우의 결정을 듣고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녀는 그를 위협하고 그녀는 그를 협박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녀는 실패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었다. 준우는 은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는 한성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버리고 미라와의 약혼을 파기했다. 그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그를 집에서 내쫓았다. 준우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곁에는 은서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의 사랑은 그의 삶을 빛나게 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혁은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질투했다. 그는 준우가 은서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우가 은서의 순수한 마음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준우가 은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를 보호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제혁은 준우와 은서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준우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아버지는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다. 그는 준우에게 은서와 헤어지고 미라와 결혼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한성그룹을 위해 희생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준우에게 그의 삶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준우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행복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를 잃을 수 없었다. 준우는 아버지에게 반항했다. 그는 한성그룹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은서와 함께 사랑을 선택했다. 제혁은 준우의 결정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준우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는 준우를 위협하고 그는 준우를 협박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파괴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하지만 그는 실패했다. 그는 그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행복을 파괴할 수 없었다. 제혁은 마지막으로 은서를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다. 유은서 저 남자는 너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는 너를 이용하고 있어. 그는 너를 파괴하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보호하고 싶어. 은서는 제혁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제혁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제혁이 그녀를 보호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준우를 믿었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가 그녀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준우의 사랑을 믿었다. 그녀는 준우에게 제혁의 말을 전했다. 준우는 제혁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제혁이 그들의 사랑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혁이 그들의 행복을 질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제혁이 그들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들은 서로를 파괴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망쳤다. 그들은 서로를 잃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로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잃을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제혁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준우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과거의 망령과 끝없는 후회만이 그를 짓눌렀다. 그의 마음은 복수심 대신 깊은 절망감으로 채워졌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되돌리고 싶었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다. 그 무렵 준우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의 몸은 알 수 없는 병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고 있었다. 매일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두통과 함께 피로 물든 손의 환영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의 주치의인 고미진 박사는 모든 의학적 지식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준우의 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비롯된 어떤 저주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다. 은서는 준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매일 밤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고통의 근원을 찾아야만 했다. 절박한 심정으로 은서는 과거에 그녀에게 붉은 시를 주었던 신비로운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석촌사의 깊은 숲속 안개에 가려진 작은 암제서 할머니는 예전과 다름없이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머니, 저를 기억하시나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네 마음속의 혼란을 잘 알고 있다. 그 아이의 고통이 내게까지 전해지고 있구나. 은서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제발 준우를 살려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제가 무슨 짓을 했기에 준우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할머니는 은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의 고통은 이번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수많은 생을 거쳐온 업보이자 깨뜨리기 힘든 저주의 굴레다. 은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주요, 누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나요? 사랑에서 비롯된 가장 강력한 저주니라. 그 아이는 전생에 자신의 형제를 죽였고 그 형제가 죽어가며 내린 증오의 저주가 그 아이의 영혼을 대대로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그 형제의 영혼은 다시 태어나 너의 선배 이재혁이 되었고 너는 그들의 싸움의 이유였던 여인이었다. 은서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재혁이 말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와 준우 그리고 재혁의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비극적인 인연이었다. 하지만 재혁 선배는 이미 은서는 재혁의 죽음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저주를 건 자가 이미 이승을 떠났으니 저주를 풀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니라. 모든 것의 원인인 네가 스스로 그 인연의 끈을 끊어야 한다. 할머니는 은서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지를 제시했다. 저주는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니 오직 사랑의 희생으로만 풀 수 있느니라. 내 피를 붉은 실에 적셔라. 그리고 그 실을 끊어라. 그러면 너희 두 사람을 묶고 있는 굴레가 영원히 끊어질 것이니 그 아이의 고통은 끝날 것이고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대가는 너희 둘의 모든 기억이니라. 너희가 이 생에서 나눈 모든 사랑의 순간, 모든 꿈과 약속들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서로를 영원히 잊게 될 것이다. 은서는 절규했다. 그녀는 준우를 살리고 싶었지만 그와의 소중한 추억을 모두 잃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할머니는 은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오직 내 몫이니라. 그의 고통을 영원히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너희의 사랑을 희생하여 그를 구원할 것인가? 그때 재혁의 어머니가 석촌사에 나타났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할머니에게 절을 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준우를 저주했어요. 그 죄를 씻고 싶어 해요. 할머니는 재혁의 어머니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미 늦었으니라. 하지만 네 아들의 죄를 씻을 방법은 아직 남아있으니 네 아들의 피를 붉은 실에 적시거라. 그러면 그 아이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재혁의 어머니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기뻐했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아들의 손가락을 찔러 피를 냈고 붉은 실에 피를 적셨다. 붉은 실은 빛을 발했고 재혁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 재혁의 어머니가 아들의 피를 묻힌 붉은 실을 건네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너의 몫이니라. 할머니의 시선은 은서를 향했다.
은서의 심장은 쿵쿵 뛰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알았다. 이 모든 비극이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이제 오직 사랑의 희생으로만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제역이 짊어졌던 증오의 굴레는 풀렸지만 준우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 고통의 근원은 다름 아닌 그녀, 즉 전생의 그녀였다. 은서는 고통스러운 결심을 했다. 준우를 살려야 한다. 그를 이 끝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그녀는 할머니의 손에서 붉은 실을 받아들었다. 실은 축축하고 뜨거웠다. 그 안에는 제역의 마지막 참회와 어머니의 통안이 배어 있는 듯 했다. 준우야. 은서는 중얼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준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하고 혼란스러웠던 순간, 그가 그녀에게 키스하며 전했던 알 수 없는 감정 함께 나누었던 달콤한 꿈,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던 모든 날들.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녀의 삶에서 준우라는 존재가 통째로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의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었다. 은서는 단호하게 칼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가락 끝을 베었다. 붉은 피가 방울저 붉은 실 위에 떨어졌다. 실은 피를 흡수하며 섬광처럼 빛났다. 할머니가 눈을 감으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고대의 언어들이 흐르는 가운데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실을 들고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준우야, 영원히 사랑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위를 들어 실을 잘랐다. 붉은 실이 끊어지는 순간 은서의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렸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산산조각났다. 그녀의 심장을 묶고 있던 끈이 끊어지면서 준우와의 모든 추억이 희미한 안개처럼 사라져갔다. 고통은 없었다. 다만 거대한 공허함만이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동시에 준우가 입원해 있던 병원. 그는 며칠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의 온몸은 경련을 일으키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치의 고미진 박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준우의 경련이 멈추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졌고 고통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고미진 박사는 놀라움과 함께 그의 상태를 체크했다.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의 뇌를 갉아먹던 알 수 없는 질병의 흔적도 감쪽같이 사라졌다. 기적이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우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병실, 낯선 의사, 낯선 환경이었다. 그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다. 여기는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고미진 박사는 감격에 겨워 그를 끌어안았다. 준우야, 네가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고모. 준우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병원에 있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병에 대해 어렴풋한 기억만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마치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째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제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준우가 물었다. 고미진 박사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은서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고통을 불러왔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그 모든 사실을 말해줄 수 없었다. 그에게는 은서의 존재가 지워졌다. 그녀를 언급하는 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었다. 한편 은서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채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맑았고 몸은 가벼웠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공허함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의 삶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비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의미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슬프다는 것을 알았다. 기억이 지워진 후 은서와 준우는 각자의 삶을 살았다. 준우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한성그룹의 CEO 자리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냉철하고 완벽했으며 사업적으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인 면모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의 성공도, 그의 부도, 그의 명예도. 그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존재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는 듯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희미한 빛을 쫓아다녔다. 은서는 모든 것을 잊었지만 그녀의 영혼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슬픈지, 무엇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평온했고 그녀의 직장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그녀는 한국금융타임스의 뛰어난 기자로 인정받았다. 그녀는 그녀의 삶이 완벽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매일 밤 꿈속에서 어둠 속을 헤매었다. 운명은 그들을 다시 엮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쓰기 위해 은서는 준우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그녀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긴 듯 했다. 그녀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준우는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그녀의 모든 몸짓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서로에게 대답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고 서로의 영혼을 읽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서로를 다시 찾았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찾았다. 준우는 그녀에게 말했다. 우리 혹시 전에 만난 적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까 두려웠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기억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썼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사랑을 다시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을 다시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만들었다. 준우와 은서는 서로의 기억을 되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흔적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잃어버린 사랑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 나갔다.
그들은 함께 처음 만났던 한성그룹의 빌딩을 찾았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함께 모든 것을 잃었던 곳을 다시 찾았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졌던 모든 시간들을 되돌리고 서로를 다시 찾았다. 어느 날 그들은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석촌사를 찾았다. 안개가 자욱한 숲길을 걸어 올라가자 작고 고요한 암자가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그곳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들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들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끝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되었는지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은서에게 그녀가 준우를 살리기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희생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었는지 말했다. 은서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녀가 준우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했는지 알았다. 할머니는 준우에게 그가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을 말했다. 준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다. 그는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삶을 다시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 그들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꿈꿨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빛나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의 삶을 완전하게 했다. 몇 년 후 그들은 결혼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조용하고 아름다웠다. 그들은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다. 그들은 그들의 아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의 이야기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